뭐였더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기로 약속.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픽 미나쌤입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동시에 학생이기도 해요. 제가 학생으로서 중국어 HSK 6급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한국어 토픽 6급 시험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없는 직장인 혹은 급한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자, 흔히들 시험이라고 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라? 제가 이런 식의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먼저 중국어 HSK 시험과 한국어 토픽 시험을 비교하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게요. 중국어 HSK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 토픽 시험은 듣기, 쓰기, 읽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중국어 듣기 시험을 공부할 때 안내 음성이 나오면 그 시간에 선택지부터 파악했어요. 듣기 음성이 나온 동안에는 정신없이 메모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답을 찍고 바로 미련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가끔 헷갈리는 문제들은 표시해 두었다가 여유 시간에 고민하고 찍었죠. 제가 이렇게 했던 방법을 토픽 시험에서도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시간이나 날짜는 미리 메모를 해두면 21번부터 다시 들을 때 정답을 찾기가 쉬웠어요. 한국인인 저도 듣기를 들을 때 항상 메모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읽기 부분은 중국어 HSK 시험은 1, 2, 3, 4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한국어 토픽 시험은 1번부터 50번까지 구성되어 있죠. 저는 HSK 시험 읽기 1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부분, 4부분 풀고 나서 마지막으로 1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1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부분은 솔직히 그냥 찍는 것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볼 때 본인이 목표하는 급수에 맞게 시간을 잘 분배하세요. 예를 들어서 3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1번부터 30번까지 풀 시간을 분배해서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풀면 되죠. 풀 시간이 없다면 찍기라도 하세요. 쓰기는 HSK 시험과 토픽 시험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제가 중국어 쓰기를 할 때는 10분 동안 열심히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 단어를 외워서 줄거리, 요약 쓰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본 문법은 다 숙지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내용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한국어 토픽 쓰기는 여러분이 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또 그에 맞게 어휘와 표현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그에 맞게 어휘와 표현을 쓰면 되죠. 또 급수에 맞는 시간 분배도 중요해요. 3, 4급을 준비하는 초급자는 51번부터 53번까지 또는 53, 52, 51번 그 반대로 풀다가 시간이 남으면 54번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쓰면 돼요. 그래도 한국어 토픽 시험이 중국어보다 쉬운 점인 글 내용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어 쓰기는 시험 문제지를 가져가고 정답지의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할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참 좋죠. 그렇지만 저는 HSK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획한 방법이 하루에 한 문제만 풀자 였어요.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냐고요? 네.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HSK 6급 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집 많이 안 사도 돼요. 의외로
풀었던 문제를 또다시 풀면 그게 복습이 되고 단어도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문제집도 많이 안 사고 하루에 한 문제만 풀었는데 단기간에 HSK 6급을 딸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HSK 시험이 최근에 과학 분야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뭐 우주선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그 분야로 좀 뉴스도 챙겨보고 했더니 HSK 시험에서 지문이 길어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단어량도 원어민만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어려운 한국어 시험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한국어 토픽 시험에 어떤 게 출제되는지, 어떤 걸 알고 있어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들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